이 드넓은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 낭비다. 천문학자이자 저술가인 칼 세이건이 한 말입니다. 20세기 이후 인류는 지구 밖 미지의 공간 어딘가에 또 다른 지성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고, 이것은 자연스레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목격담과 호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기록이 꼭 20세기 이후에만 등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5,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집트. 그만큼 오래전부터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심지어 인류 최초의 미확인 비행체 목격에 대한 기록도 이집트에서 남겼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원전 15세기 투트모스 3세 때의 기록을 보면 하늘을 나는 빛나는 원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것이 외계인이 왔었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것은 기록부터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 조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명 툴립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편 고대 로마에도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났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기록이 존재하는데요.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는 2차 포에니 전쟁이 한창이던 기원전 218년 겨울하늘의 이상현상을 기록했는데, 그 중엔 하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것과 당대 사람들이 이것을 유령선이라고 여겼다고 기록했습니다.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또 다른 목격담은 아시아 속주에도 있는데요. 기원전 76년 별에서 한 가닥 불꽃이 떨어져 내려오다 달처럼 커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보면 기원전 73년에도 특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루쿨루스의 로마군이 폰투스의 미트리다테스 6세와 전투를 치르려던 찰나 날씨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면서 불꽃 같은 거대한 형체가 양쪽 군대 사이로 쏟아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양은 마치 포도주병 같았고 색은 은이 녹은 것 같았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서기 65년 플라비우스는 하늘 위 구름 사이로 돌진하는 전차 비슷한 무언가가 목격됐다는 기록을 남기는 등 로마 역사 속에서도 미확인 비행체로 의심되는 적지 않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중세 유럽에도 이어졌습니다. 아일랜드 각 지방의 역사를 기록한 여러 연대기에는 연대기마다 승무원이 탑승한 하늘을 나는 배가 목격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각에선 이것을 UFO의 증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특이한 구름이나 오로라, 최근엔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신기루로 보기도 합니다.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기록은 중국에도 존재합니다. 11세기 중국 송나라의 정치가이자 대학자 심괄은 정치, 외교, 학문, 의학, 전쟁 등 다방면으로 유능함을 보였는데 그 중엔 천문학도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보고 들은 여러 정보를 모아 몽개필담이라는 저서를 남겼는데 여기에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목격담이 나옵니다.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안위성과 강소성 사람들이 목격한 것인데, 조개 모양의 커다란 무언가가 있었으며 사람들이 문을 열어보니 엄청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순식간에 멀리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록들은 모두 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나치게 오래된 사례들이기도 하고 단편적인 목격담 위주이기도 하며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목격담이 이렇게 오래되거나 단편적인 사례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1561년 4월 14일 새벽 5시 무렵 신성 로마 제국의 자유도시 뉘른베르크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기록을 보면 당시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했는데, 짧게 줄이면 태양 근처에 검은색과 붉은 구체들이 나타나 서로 1시간 이상 격렬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집단으로 목격한 것이 뭔가 엄청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무엇에 대한 징후인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부 성직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끔찍하다고 표현하며 전능한 신이 타락한 지상의 자식들에게 보내는 경고가 아닐까 생각하며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 이것은 과거 미확인 비행체를 여러 명이 동시에 목격한 사례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대기 현상이었을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표현이 지나치게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것을 들어 해석을 위해 자연현상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미확인 비행체를 목격한 사례는 1566년 스위스에서도 있었는데, 7월 27일에서 28일과 8월 7일 스위스 바젤에서도 태양을 사이에 두고 빨간색과 검은색 구체가 서로 싸우는 뉘른베르크에서 있던 일과 유사한 현상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 조상님들 또한 미확인 비행체를 목격했습니다.
조선은 개국 직후부터 천문을 관측하는 관청인 서운관을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각종 기상 관측을 실시했는데 5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각종 현상이 목격됐지만 광해군 1년 강원도에서 목격된 것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기이했습니다. 1609년 9월 25일 강원도에서 8월 25일부터 시작된 이상현상에 대한 급보가 올라왔습니다. 간성군에서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에 햇무리처럼 생긴 것이 움직이다가 멈추고는 우레소리가 났고, 원주목에선 붉은색으로 배처럼 생긴 것이 길게 흘러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는데 천둥소리가 크게 나다 잠시 뒤 그쳤다고 합니다. 마치 무언가 하늘을 지나가는 모습과 그 소리에 대한 목격담처럼 보이는데요. 강릉부에선 좀 더 구체적인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큰 호리병 모양의 무언가가 마치 땅에 추락할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래로 떨어질 때 그 형상이 점점 커져 3에서 4장 정도이고 색이 매우 붉고 지나간 곳에는 연이어 흰 기운이 생겼다 한참 만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이 사라진 뒤에는 앞에서처럼 천둥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춘천부 역시 맑은 하늘에 매우 큰 무언가가 화살처럼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흘러갔다고 하며, 이번에도 우레와 북 같은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고 합니다. 양양부에선 품관 김문혜의 집 뜰 가운데 처마 아래의 땅 위에서 갑자기 세숫대야처럼 생긴 둥글고 빛나는 것이 나타나 하늘로 솟아올랐고 이후 두 조각으로 나뉘어 사라졌다고 하는데, 모든 내용을 정리하자면 같은 날 강원도 각지에서 미확인 비행체로 추정되는 것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목격됐고, 이 미확인 비행체들은 호리병이나 세숫대야와 비슷하며 붉은 빛을 내고 흰색 연기를 내뿜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이것을 단순히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외계인이 탄 우주선이 조선에 왔던 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기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드라마가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같은 해 바다 건너 일본에선 아예 인간이 아닌 무언가 특이한 생명체가 목격됐는데요. 1609년 음력 4월 4일 일본의 지배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는 스프성 정원에 이상한 모습의 괴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몸은 어린아이와 같고 손가락이 없었는데 누구도 괴물이 어떻게 성에 들어왔는지 몰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오늘날 이 괴물이 사실 우주인이 아니었는가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UFO의 목격담은 계속됐습니다. 근대를 거쳐 세계대전 중에도 그 이후 냉전시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목격담은 이어졌고 신문에 실리기도 했죠. 그 중에도 미국 로스웰 사건은 미국 정부가 외계인의 존재를 은폐하고 있다는 논란이 만들어지며 대중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목격담은 20세기 내내 제기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인류와 외계인의 접촉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과학자들은 회의론에 입각해 이러한 목격담과 주장은 환각을 받거나 천체 현상을 잘못 보았거나 아니면 각국 군대의 신무기 개발을 착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미확인 비행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외계인은 지구에 다녀갔을까요?